마스터 자질 논란, 공정성 논란 등을 받고 있는 미스터트롯은 새로운 심사위원 벽으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미스터트롯 시즌2는 방송이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스터 선정에 대해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몇몇 마스터의 경우 참가자들을 평가하기에 음악, 특히 트로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또 심사위원 일부는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여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단 시간 오라트를 받은 데 이어 예심진을 차지한 대학부 참가자 박지연이 알고 보니 가수 장윤정과 김희재가 있는 초록뱀이 NM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작진 측은 조영훈, 박선주를 새로운 마스터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개된 인터뷰에서 조영훈은 무엇보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불거진 장윤정 제자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조영훈은 친분에 의해 결과가 결정될 수 없습니다. 음악 활동을 하는 참가자라면 마스터 중 단 한 명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활동 영역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조영훈은 이명웅 이후 새로운 국민 가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기대가 반영되고 있어 매우 뜨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스터로서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라며 부담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시청자들의 눈이 바로 공정성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시즌2와 같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경연이라면 더더욱 특정 개인의 의견에 의해 결과가 좌지우지되거나 친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음악 활동을 하는 이번 시즌 참가자라면 마스터 중 단 한 명과도 인연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활동 영역에서 오는 불가피한 상황이지 공정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스터로서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할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그것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에 두고 판단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심사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으로는 확장성을 꼽았습니다. 주영훈은 이명웅, 영탁, 김호중, 장민호 같은 가수들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음악으로 봤을 때 그들은 이제 트롯을 넘어 더욱 폭넓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아이돌 노래나 일부 매니아층 음악들이 점령했던 음원 차트를 이제는 미스터트롯이 발굴해낸 국민 가수들이 장식하고 기성세대까지 이끈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이번에도 그런 스타들이 탄생해서 앞으로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로 균형감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미스터트롯 시즌2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장성을 가진 가수들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영훈이 눈여겨보고 있는 참가자는 누구일까요? 조영훈은 대학부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고 대디부의 무대도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개인 중에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이 인상 깊어요. 참가자 중 제일 고령자라는 점이 고무적이고 결국 반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사람은 언제 무대를 밟든 살아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김용필의 어마무시한 관록과 아나운서 출신으로서의 남다른 발성, 목소리 톤이 매우 매력적이에요.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고 언급했습니다. 주영훈과 박선주의 투입으로 미스터트롯 시즌2가 논란을 해소하고 시즌1 버금가는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로 긴급 투입된 주영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영훈은 1978년 영화 소나기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의 최초의 아기 모델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1993년 심신의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녀를 통해 작곡가로 데뷔한 후 엄정화, 코요태, 김현정, 터보, 파파야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여 수많은 히트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수 겸 작곡가로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의 대표주자가 동갑내기인 윤종신으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만 원조는 주영훈이었습니다. 참고로 윤종신은 주영훈과는 진행 방향이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뷔 초까지만 해도 윤종신은 미성이 고운 객원 가수일 뿐이었습니다. 후엔 싱어송라이터로서 그리고 예능인 겸 전업작곡가로서의 길도 함께 걷게 됩니다. 1990년대 말에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작곡가를 떠나서 방송 연예인 자체로 잘 나갔는데 그 시절에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2006년 이윤미와 백년가약을 맺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영훈이 과거에 출연한 방송에서 한 말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주영훈은 이 방송에 이은미와 함께 출연해 아내에 대한 장점으로 이해심을 꼽으며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영훈은 과거 이은미와 동료 연예인들이 모인 술자리에 참석했던 날을 회상하며 그날 남자들의 파트너 있는 술집에 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은미를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많은 장소를 두고 그런 곳에 어떻게 가냐고 용납 못한다고 말하더라라며 이은미는 남자들이 찌질하게 커피숍에서 수다 떨어야 하느냐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느냐고 말하더라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발언은 주영훈이 유흥주점을 남자들의 세계라고 표현하며 아내가 남자들의 세계를 이해해서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은미는 방송에서 남편 주영훈에 대한 소문을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은미가 원래 똑똑한 편인데 사기를 당해서 주영훈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이야기에 이은미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요. 남편에게 주려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어요. 제주에 경매가 올라온 땅이 있었어요. 입찰 보증금 10%를 내기도 했고 서류들도 전무 검토했어요. 다만 그때 임신 중이라 발품을 못 팔았고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땅을 보러 와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너무 믿었던 사람이었고 부모님까지 알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됐어요. 갑자기 등골이 싸해졌어요 라고 사모님 사기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혔습니다. 이어 급히 확인해보니 이미 한 달 전 취소된 경매였어요. 나에게 사기를 친 그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주영훈이 안 뜯어볼 수 없었어요. 자고 있는 나를 깨우면서 이게 뭐야. 면회라도 가지 그래라며 말하길래 순간 뚜껑이 열렸어요. 주영훈을 향해 내 돈은 안 썼다. 걱정하지 말라며 화를 냈어요 라고 화가 났던 당시의 상황을 곱씹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바로 주영훈의 저작권 양도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주영훈이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 수만 466개다. 저작권료부터 진명의까지 다 이은미에게 넘겼다고 하던데? 라는 질문에 이은미는 주영훈 씨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멋있는 남자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물론 내게 주긴 줬고 비밀번호도 알지만 실제로 내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주영훈 씨의 돈을 한 번도 안 뺐어요. 나에 대한 기사가 나면 항상 저작권료 주영훈이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산 건데 미치겠어요. 요즘은 내가 일도 많이 해서 주영훈 씨가 내게 돈 없다고 찡찡거려요. 그때 내가 얼마 필요한지 묻고 주기도 해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이은미는 유명 자산가들과의 친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자산 1위부터 10위까지의 자산가들이 모두 친하다. 이은미가 전화하면 재계가 흔들린다라는 말에 이은미는 결혼 초부터 봉사활동을 다녀서 회장님들과 알게 됐어요. 한국 대표 메신저 의장도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인연이 돼 그곳 재단 이사로 들어갔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마스터가 투입되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본선에서 주영훈이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